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이 탄핵 전국대 이 검찰, 법원의 조작 날조 수사로 아주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계십니다. 4년이 훌쩍 지난 지금 이 우종찬 전 월간조선 기자와 미디어워치의 이 변희재 대표의 노력으로 탄핵 백서와 이 태블릿 사용 설명서라는 두 권의 강력한 무기가 생긴 만큼 이런 억울하고 어마어마한 짓을 저지른 이 검찰, 이 법원의 만행을 전 국민에게 널리 알려서 현재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세력들을 반드시 막아내고 무너져가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태블릿 PC의 진실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하죠. 이게 지금 탄핵 백서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요, JTBC 이 태블릿 PC 날조 보도와 함께 시작이 됐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이 진실이 전 국민에게 알려진다면 자연적으로 보수에서 정권을 가지고 올 수도 있고요. 내각제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020년 11월 5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422호실에서는 태블릿 재판 항소심 8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지난 6월 18일 7차 공판 이후 약 5달 만에 열린 공판이고요. 이날 변희재 대표 쪽 변호사들과 재판부는 태블릿 PC 이미징 파일 제공 문제와 김한수 증인 신문 문제를 두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였습니다. 정작 검찰은 완전히 꿀먹은 벙어리가 돼가지고 양측의 설전을 먹구름이 꿈뻑꿈뻑 이렇게 지켜보기만 했고요. 공판은 예정보다 30분가량 지연된 오후 2시 58분에 시작이 됐습니다. 자, 검사석에는 공판 검사뿐이었고 2018년 JTBC 고소장을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해 피고인 전원을 기소해버리고 2명이나 감옥을 보낸 3년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개근해온 이 홍성준 검사가 이날은 무슨 일인지 처음으로 불출석을 했습니다. 홍성준 검사는요, 지금까지도 결정적인 이 단서인 이미징 파일을 숨기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주지도 않고 도망만 다니는 그런 검사입니다. 이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홍성준 검사. 게다가 공판 검사는요, 지난번 공판까지 자리를 지켰던 이 김민정 검사의 후임인 장욱한 검사가 처음으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이 김민정 검사는요, 이미징 파일 열람 복사 허가를 결정했던 검사로서 하세요 이렇게 조작 날조 검찰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이거 미웠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책각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한 겁니다. 자, 정상이 비정상이 되는 그런 세상인데 뭔 짓을 못하겠습니까? 아무튼 재판부는 이날로 예정됐던 심규선 국가수연구원과 증인신문이 변호인의 요청으로 중단된 사실을 언급하면서 증인신문을 중단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차기환 변호사는 검찰 보관 이미징 파일에 대한 사본이 있어야지, 그래야지만 심규선 증인신문이 가능하다. 그러면서 법원이 이 이미징 파일을 피고인들에게 내주라는 열람 복사 허가 결정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저놈의 검찰이 주질 않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교체된 김민정 공판 검사가 이미징 파일 열람 복사를 허가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놈의 검찰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되려 공판 검사를 바꿔버렸죠. 이에 재판부는 검사는 이미징 파일 5개 중 1개만 남아있다라고 했는데 그럼 1개만이라도 피고인 측에 제공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그러자 차 변호사는 즉각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송지한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이 당시에 포렌식하기 위해서 이미징 파일을 떠가지고 서울중앙지검에 아카이빙에 뒀다고 이 법정에서 나와서 증언을 했다. 검찰이 그걸 전부 주지 못하겠다라고 하니까 법원은 즉각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주세요. 이렇게 잘라 말을 했고, 차 변호사는 이어서 특히 검찰은 최소한 태블릿 기기를 현재까지 소지하고 있다고 인정하므로 변호인 측은 그걸 복사 신청하겠다면서 검찰이 거부를 하면 피고인 측은 그것도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겠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자, 이동환 변호사도 검찰은 이미징 파일 4개가 없고 5개 중에 4개가 사라진 거야. 1개만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처음부터 그냥 하나만 있었는지, 도중에 5개 중에 4개가 분실되고 1개만 남았다라는 건지
구체적인 사유를 말해봐라. 이렇게 다그쳤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요. 돌려 말할 것도 없어요. 검찰이 5개 중에 1개만 남기고 4개를 다 증거인멸을 한 겁니다. 뭔 놈의 대한민국 검사는요. 증거인멸을 지들이 알아서 합니까? 정말 무섭습니다. 그러자 재판부는 이미징 파일 5개 중 4개를 찾을 수 없다라는 검사 측 주장을 아무런 비판도 없이 수용하겠다라는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재판부는 남은 이미징 파일 1개라도 받을래? 요러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자 차 변호사는 포렌식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미징 파일은 저용량으로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설령 파티션별로 딱딱딱 이미징 파일이 나눠서 이렇게 뜨더라도 보통 1개의 폴더에 저장한다면서 그렇게 시스템 영역에 해당하는 파티션 4개의 이미징 파일이 모조리 없어지고 사용자 영역 파티션 1개만 남을 수가 있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검찰이 고의로 증거를 인멸했다는 것 말고는 설명이 불가하다. 이렇게 따져물었다는 겁니다. 이동환 변호사는 국가수 이미징 파일도 검찰 손에 있다는 사실을 꺼내들면서 법원에서는 국가수 이미징 파일도 피고인들에게 제공하라고 결정을 했는데 국가수 측은 이걸 삭제하고 법원에 되돌려 보냈으며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면서 검찰은 그거라도 즉각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또 이 얘기해야 됩니까? 검찰이 남아있다라는 이미징 파일 1개라도 받는 게 어떻겠니? 또다시 앵무새처럼 짹짹대니까 차 변호사가 그냥 됐다마 치아라마 임마 필요없다 거부했다라고 합니다. 잘한 거죠. 차 변호사는 검사가 1개라도 있다라는 그 이미징 파일을 만약에 받게 되면 그건 검찰의 증거인멸을 부정하는 꼴이 된다면서 받지 않았다라고 하고 검찰이 전체 이미징 파일 5개를 줄 수 없다고 하면 재판부는 압수수색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차 변호사는 저희는 이게 마지막 기회이므로 반드시 이미징 파일을 받겠다. 그렇지 않으면 변호인들은 그때 뭘 했느냐며 지탄받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죄인까지라고 이제 언급이 나오니까 그제서야 주심은 김한수 증인 신문에 대한 긍정 검토와 직권으로 압수수색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자,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서 이미징 파일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한다. 심규선 증인 신문은 진행하겠다. 만약 검찰이 이미징 파일 제출에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검찰에 다시 제출 요구를 하고 김한수 증인 신문을 긍정 검토하겠다. 이미징 파일에 대해선 다른 입수 방법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까지 김한수는 증인 출석도 거부하고 집구석에 박혀서 나오지도 않고 홍성중 검사는 지금까지도 철저하게 이미징 파일을 주지 않고 도망만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이게 나랍니까? 법도 없고 규칙도 없고 온통 조작, 날조, 거짓말에 진실은요 절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상인 사람이요 비정상 대우를 받는 나라가 현재 문재인 정권의 대한민국이에요.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 가지고 검사들이 다시 말해야 돼. 이거는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각제 개헌을 하기 위해서 헌법이 보장된 대통령의 임기를 썩은 무자르듯이 싹둑 잘라버려서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옥살이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지금 검찰 법원의 조작 날조들이. 자,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 갖고 검사들이 판사들이 저렇게 팔을 걷어붙이고 법까지 어겨가면서 감옥에 집어넣고 만 겁니다. 저런 것들은 일반법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극형에 처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저런 인간들 때문에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저 어떻게 됐어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좌익들 손에 나라를 넘겨준 거 아닙니까? 저것들이. 그래서 5천만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해롱해롱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국격은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거의 북한 수준으로 내동댕이 쳐 있고요. 우리가 이런 진실을 하루빨리 전 국민에게 널리 알려서 무너져가는 나라를 바로 세우고 후손들에게 자유 대한민국을 온전히 물려줘야 됩니다. 우리만 어르신들이 지금 얼마나 여지까지 읽어왔던 정말 아프리카보다도 못 살았던 대한민국을 수십 년간 이렇게 발전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4년 만에 이따위로 만들어놨어요. 문재인이. 이거 누가 만든 겁니까? 검사, 판사들이 다 알고 좌익에게 나라를 넘겨준 거 아닙니까? 그것도 제대로 한 거요?
온갖 조작 날조로 말이야.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겁니다. 여지까지 자유를 누리고 산 만큼 이렇게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게끔 해준 터전을 이런 식으로 넘겨줄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저는 보수의 프라이드를 굳건히 지키시고 계시는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끝까지 가겠습니다. 현명하신 여러분들을 믿고 갑니다. 언제까지? 할 때까지. 감사합니다.